호주야클럽 TV 여러분 안녕하세요. 호토박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데리고 이제 호주로 조교학을 옵니다. 그러면 넓은 초원에서 마음껏 뛰어놀고 학원 스트레스 없이 맑고 건강하게 해피하게. 그러나 현실은 좀 다를 수 있잖아요, 그죠? 사람 사는 곳은 다 경쟁이 있고 좀 더 잘하고 싶은 욕심 있고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역시 호주도 과외 쌤도 있고 학원도 보내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 호주로 조교하고 오시려고 하는 엄마들이 이 현지 상황을 제대로 좀 인식을 하셔야 그래도 한국에서 나름대로 좀 준비도 하고 계획도 좀 세우시고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미 호주에 이제 와 있는데 우리 아이가 1년, 2년 지나니까 이제 현지 아이들 못지않게 공부를 좀 잘해요. 그러다 보면 학년이 올라갈수록 공부에 좀 욕심이 좀 생기고 또 아이가 원하면 또 좀 충족을 해주고 싶잖아요, 그죠? 그때 엄마들이 과연 내가 여기 어느 학원으로 보내야 될까? 여기 현지에 있는 엄마들만큼 또 정보력이 좀 안 되다 보니까 교회나 성당이나 이런 데 가서 또 정보를 좀 알아봐야 되나 뭐 이런 고민까지 하십니다, 그죠? 자, 호토박이 준비했습니다. 들어가 보시죠. 호주 조기와 호주도 과외 학원 많아요. 네, 호주 입시학원 하나하나 제가 이름들도 알려드릴 테니까 참고 한번 해보시죠. 자, 들어가겠습니다. 자, 호주 조기학으로 올 때 엄마들이 이런 고민합니다. 언제 갈까? 네, 얼마 동안 가 있을까? 뭐 초등학교 때 갈까? 아니면 중고등학교 때 갈까? 뭐 이런 고민을 합니다. 어느 도시로 갈까? 집은 어떻게 구하나? 비자는 어떻게 받나? 엄마가 공부하면 아이 학비 할인된다는데 총 예산은 얼마나 될까? 제일 중요한 학교 배정은 어떻게 될까? 자, 이에 대한 영상은 제가 한두 달 좀 된 것 같아요. 제가 영상 올려드린 게 있거든요. 밑에 링크 올려드릴 테니까 거기 들어가서 보시고 오고요. 자, 오늘은 호주 조기학으로 올 때 엄마들이 그 바람을 가지는 그 바람을 가지는 게 호주 현실하고 좀 다르다는 걸 이제 알려드릴 텐데, 넓은 잔디 운동장에서 마음껏 뛰어놀았으면 공부 스트레스 없이 건강하게, 그러나 영어만큼은 완벽하게, 가능하면 백인 아이들 많은 학교로 좀 배정이 되면 좋겠고, 호주까지 가서 또 무슨 학원이냐, 그러나 또 명문 대학은 또 보내고 싶잖아요. 이게 엄마의 성공인지 우리 아이의 장래를 위한 건지는 좀 따져봐야 될 텐데, 자, 먼저 초등학교 대상 학원부터 알아볼 텐데, 호주의 학교들은 초등학교든 고3이든 간에 거의 똑같습니다. 학업 시작은 8시 반에 등교하면 9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한 3시 정도 전후에 이제 하교를 하게 돼요. 그렇다 보면 오후 시간이 좀 꽤 있죠. 그래서 이제 일주일에 뭐 한 곳, 두 곳, 뭐 학년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뭐 초등 저학년까지는 그러지는 않는데 학년이 올라가면 갈수록 일주일에 뭐 1시간, 2시간 정도. 한국처럼 뭐 이렇게 저녁 늦게까지 있고 그런 학원은 아니에요. 그런 학원은 아니고 기껏해야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한 번에 1시간 남짓 뭐 이렇게 이제 가게 되고, 이게 10학년 이상 올라가고 호주 대입을 염두에 둔다라고 하면 이제 조금 그런 보충 학습이 좀 더 길어질 수는 있겠죠. 자, 먼저 초등학교 학원을 가는 가장 큰 이유가 이 나플란 시험이라고 있어요. 호주에도 이제 이런 전국 일제고사가 있거든요. 3학년 때 치고 5학년 때 치고 7학년 때 치고 9학년 때 치는데, 이 시험을 딱 치면요, 우리 아이가 속해 있는 이 학교가 호주 전국을 대상으로 어느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실제 우리 아이는 호주 전체 같은 학년의 아이들에서 어느 수준에 있는지 이게 딱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을 딱 받아보면 아무래도 또 엄마 입장에서 욕심이 좀 생기죠. 우리 아이가 그래도 뭐 아주 탑까지는 내가 원치 않더라도 그래도 중상 이상은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이 또 생기잖아요. 그리고 뭐 OC라고 해가지고요, 이 오퍼튜니티 클래스라고 그러는데 한국말로 하면 약간 그 영재학교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학교 전체가 그렇다기보다는 특정 지역별로 학교 하나를 선정해서 그 학교에 클래스 하나 혹은 클래스 두 개를 5학년, 6학년 이 2개학년 과정을 운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3학년, 4학년 되는 엄마들은 우리 아이가 공부 조금 한다라고 하면 OC 클래스를 보내고 싶은데 욕심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또 학원 수요가 생겨나죠. 그런데 이 OC 클래스는 주별로 조금 운영 체계가 다릅니다. 뉴사우스웨일즈 같은 경우는 영주권자가 아니면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요. 그러나 또 다른 주에는 또 기회가 주어지는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셀렉티브 하이라고 하면 이제 특목고. 한국도 이제 우수한 고등학교 가려고 열심히 공부하고 우수한 중학교 가려고 또 학원도 보내지만, 역시 호주도 이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립 명문학교에 간다라고 하면 장학금을 받았으면 좋겠죠. 그래서 스칼라십을 위해서도 공부하고, GNT 클래스라고 해가지고요, 이게 기프트 앤 탤런트 클래스라고 하는데 조금 더 우월반입니다. 앞에 OC하고는 조금 다른데 자기가 속한 그 학교 안에도 예를 들어
3학년 때까지는 그런 게 없는데 4학년 올라가면서부터는 4학년에 반이 5개다. 그럼 1반부터 5반까지 있잖아요. 이 1반부터 5반이 학업 수준이 다 달라요. 좀 더 우수한 아이들은 우수한 대로 가르치고 조금 더 부족한 아이들은 부족한 대로 가르쳐요. 이게 어쩌면 맞는 것 같죠. 그 아이들한테. 근데 한국에서는 이렇게 하면 또 난리가 나겠죠. 그죠? 왜 아이들을 차별하냐, 뭐, 우리 아이는 왜 이 반에 있냐, 뭐, 더 위에 반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뭐, 이런 여러 가지 또, 혼란들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근데 호주는 이제 그 교장 선생님의 재량에 따라서 이게 많은 학교들이 이 GNT 클래스를 운영을 해요. 그러면 우리 아이가 3학년 때까지는 같이 잘 가다가 4학년 때 단짝 친구하고 같은 반이 또 됐으면 좋겠는데 그 아이는 GNT 클래스 가고 우리 아이는 못 갔다? 그럼 학원을 또 알아보게 되죠. 네. 학교마다 이 GNT 클래스가 운영되는 학년은 다 다릅니다. 자, 그래서 학원 하나씩 보면요. 자, 에듀킹덤. 유명합니다. 뭐, 이게 지금 완전 전국구고요. 뭐, 1학년, 12학년까지 이렇게 다, 여러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12학년까지 한다 하더라도 좀 더 초등학교 과정에 비중을 두고 있는 그런 학원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 에듀킹덤 같은 경우는요, 멜번에만 분원이 22곳이나 있어요. 이 시드니 멜번 같은 광역도시는 우리 서울에 비해서는 시드니만 해도 서울에 면적으로 쳤을 때는 한 15배, 16배 면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원에서 봉고차가 오는 게 아닙니다. 다 부모님들이 태워다 주고 태워다 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먼 거리면 갈 수가 없죠. 그래서 학원들 규모는 한국보다는 훨씬 작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어쩔 때는 또 뭐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한국만큼 못 따라갈 수는 있는데 그 지역에 아이들이 보통 이제 걸어서 오거나 아니면 차로 기껏해야 5분 10분이면 닿을 수 있는 거리에 있다 보니까 아주 규모가 하나의 분원이 아주 규모가 크지는 않은데 어쨌든 이 에듀킹덤 같은 경우 멜번에만 뭐 22개 분원이나 있고요. 그리고 브리스번 케언즈에도 있고 이제는 뉴질랜드까지 진출을 했더라고요. 저도 저희 애가 아주 꼬맹일 때 잠깐 보내봤던 적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프리유니. 유명합니다. 뭐 최근 들어서는 뭐 최근이 아니라 제 생각에는 지난 수년 동안 아마 가장 인기 있는 가장 핫한 그런 학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드니에 웬만한 굵직굵직한 이런 서버브들, 그러니까 조금 역세권이라 할까요? 그런 동네들은 다 분원이 있습니다. 제임스타운 칼리지, 여기도 상당히 규모가 큰데요. 여기도 뭐 호주 전국구입니다. 전 도시에 다 있는데 멜번에만 해도 분원이 25개나 돼요. 웬만한 동네는 다 있는 거죠. 그리고 CS 에듀케이션이 원래 초등학교 포커스를 두고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여기가 하이스쿨도 꽤 좀 입소문이 나서 하이스쿨 과정도 좀 잘한다 뭐 이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여기도 시드니부터 시작했는데 지금은 멜번, 브리스번, 아델레이드까지 이렇게 진출을 했고요. 뭐 이 외에도 노스 쇼 코칭 칼리지 뭐 이런 데도 있고 정말 많이 있습니다. 동네별로. 그리고 그냥 그 동네 하나만 자그마하게 원장 선생님이 아이들 몇 명 가지고 하는 그런 소규모 학원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건 엄마들이 좀 발품을 조금 파셔야 되는데 이런 아무런 정보가 없는 유학 온 엄마 입장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이것들 위주로 먼저 한번 조사를 해보고 방문을 한번 해보시면 크게 대세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으실 거예요. 자, 하이스쿨. 호주에서는 하이스쿨을 중고등학교를 합쳐서 하이스쿨이라 부릅니다. 주에 따라서는 11학년, 12학년 고3 과정의 학교를 또 칼리지라 부르기도 하는데 뭐 제가 심플하게 그냥 7학년부터 12학년까지는 하이스쿨이라 이렇게 부를게요. 한국은 중학교, 고등학교가 탁 분리되어 있지만 호주는 주에 따라서 이 6년 과정이 같이 돼 있는, 심지어는 브리스번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12학년까지 같이 돼 있는 학교도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호주에서 초등학교를 마치고 7학년 넘어갈 때는 3년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12학년 졸업할 때까지 그 학교를 계속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학교 선정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학교 안에서 아이들끼리의 또 학업 경쟁도 나름 또 있게 되는데 과외를 한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과목은 영어가 제일 많죠. 영어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세컨 랭귀지라고 해서 뭐 제페니스라든지 스페니시라든지 아니면 뭐 유로피안 랭귀지 같은 것들을 호주 입시 과목에 다 있거든요. 심지어는 한국어도 호주 입시 과목에는 4과목이나 있습니다. 부모가 한국 사람인 아이가 선택하는 한국 과목, 부모가 한국 사람이 아닌 아이가 선택하는 한국 과목, 한국에서 오랫동안 학업을 하다가 호주에 온 아이하고 또 호주에서 태어난 아이하고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과목이 다 달라요. 그래야 페어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수학 과목이 또 영어 이상으로 또 학원에서 제일 많이 다루는 과목이고요. 그리고 학년이 올라가면 뭐 케미스트리, 피직스, 바이올로지,
뭐 이코노믹스까지 이런 과목들이 주로 학원에서 많이 다루는 그런 과목이고, 제일 오른쪽 보시면 유캣이라고 있죠. 또 gem셋이라고도 있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뭐 굳이 말로 표현하면 의대 적성시험이라고 하는데, 적성시험 이러니까 뭔가 좀 가벼운 느낌이잖아요. 그러지 않습니다. 이 6회 점수 가지고 뭐 거의 의대를 가냐 못 가냐 하고 막 나눠질 정도거든요. 3,600점 만점인데 3,000점 근접해야 그래도 의대를 기대를 한번 살짝 해볼 수 있을 정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 6햇을 위해서 또 학원을 또 많이 또 가기도 하고요. 자, 하이스쿨 학원들은요, 매트릭스, 예, 유명합니다. 시드니에 있는 중고등학교 자녀를 둔 엄마들이라고 하면 뭐 이름을 모르진 않을 거예요. 예, 매트릭스. 여기 파운더분, 그러니까 처음 한 20여 년 됐을 겁니다. 이 학원이. 제가 알기로 99년도일 거예요. 예. 예, 그래서 그때 제가 저희 호주약 클럽을 오픈하고 얼마 안 됐을 때 또 같이 협업할 수 있지 않나 해서 찾아보고 직접 설립하셨던 지금도 아마 계실 거예요. 예, 그쪽 뭐 지금은 뭐 회장님쯤 됩니까? 네, 만나가지고 또 이야기도 막 해보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상당히 커져가지고요. 예, 시드니 멜번. 초등학교 3학년부터인데 실제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대부분 다 7학년 이상, 예, 하이스쿨에 좀 더 포커스를 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부분 시드니고요. 멜번도 얼마 전에 오픈했더라고요. 그리고 탤런트백, 여기도 아주 선호도가 좀 높은 데고요. 에이스, 이 에이스 학원은 좀 더 탑 클래스 아이들의 포커스를 좀 두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가 그냥 한 중간 정도 수준인데 좀 더 레벨업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학원을 찾는다라고 하면, 에이스는 약간 너무 위에 있는 아이들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제일 밑에 인투이션이죠. 인투이션은 저희 애들도 제가 꽤 오랜 동안 보냈거든요. 약간 과거의 한국의 스파르타 같은 느낌. 예. 뭐 케미스트리 문제를 풀다가 해결이 안 되고 못 풀잖아요. 예. 그럼 풀 때까지, 예. 풀 때까지 안 갑니다, 집에. 예. 그리고 뭐 학원이 다 끝나가지고 이제 가야 된다 그러면 그 다음 주말에 와야 됩니다. 예. 그 주를 벗어날 수 없어요. 그 주에 어쨌든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를 해결하게끔 학원에서 이렇게 이끌어 줍니다. 그래서 열심히 아이가 좀 성실함이 담보된 아이들은 열심히 학원에만 잘 나간다라고 하면 꽤 고득점을 뭐 케미스트리나 피직스 같은 쪽에서, 과학 과목에서 꽤 고득점을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학원인 것 같아요. 굉장히 핫합니다. 자, 멜번에 베이스를 두고 있는 학원들은요, 매스 마인즈,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좀 매스에 조금 더 비중을 두고 있는 학원이고요. 그리고 RL이라는 에듀케이션도 여기도 좀 꽤 엄마들 입소문이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약간 좀 부상하고 있는 학원이 컨투어 하고요, 브레이크트로우, 여기가 좀 최근 들어서 조금 더 상승세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게 학원에 직접 가야 되는 건 아니고 온라인으로 상당히 활발하잖아요. 한국에도 뭐 1타 강사 해가지고 대부분 그 1타 강사님들이 온라인에서 아주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호주 학원들도 이제 온라인으로 상당히 이 마켓이 커져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온라인에서 1대다 한 선생님이 여러 학생들 대상으로 이제 온라인에서 강의도 하지만, 또 온라인 안에서 또 이렇게 1대1로도 합니다. 1대1로도 하고, 또 이런 온라인 학원들 특징이 선생님을 페이스 투 페이스로 가르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과외쌤이죠. 과외쌤을 또 매칭해 주기도 해요. 예. 보통 이제 이쪽으로 좀 잘 나간다라고 하는 게 알케미라고 하는 데도 있고요, 아펙스라고 하는 데도 있고, 키스, 튜터링 포 엑셀런스, 뭐 이런 학원들이 조금 더 규모도 있고, 이건 온라인이니까 전국구입니다. 네, 전국구니까 여러분들 어디에 사시든지 간에 온라인으로 아이가 좀 자기를 컨트롤 해가면서 시간 잘 지켜가면서 이렇게 학습을 해나갈 수 있다라고 하면 일주일에 1시간, 2시간 정도만 해도 아이들한테 꽤 학습에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그 유캣 있잖아요. 만약에 의대를 준비한다라고 하면 대부분 10학년 말부터 이 유캣을 준비해야 되거든요. 고3 다 돼 가가지고 그때 이제 유캣을 준비한다? 유캣 1년에 한 번 치는데 그럼 늦어서 안 되죠. 꼭 10학년 말부터 이렇게 의대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이 유캣도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ISAT라고 있는데, 유학생을 대상으로 유학생 입장에서 의대를 간다 그러면 ISAT를 요구하는 의대도 있는데, 최근 추세는 대부분 다 유캣으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대를 준비하는 유학생이 있다, 아이가 정말 학업 성적이 뛰어나다, 그러면 유캣도 같이 준비해야 될 텐데, 네, 메디파이라고 하는 학원이 온라인으로는 아마 제일 유캣을
공부하는 아이들이 좀 많이 선택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메디 엔트리도 있고요. 예, 이쪽들을 여러분들 아마 사이트 들어가서 한번 비교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gem셋은 이제 의전원, 예, 학사를 마치고 이제 의전원 들어갈 때는 또 gem셋이라는 걸 또 시험을 봐야 되거든요. GPA, 학과 성적은 당연히 좋아야 되고요. 학점은 당연히 좋아야 되겠죠, 그죠? 예, 그래야 의대를 지원해 볼 수 있으니까. 보통 호주 학점이 7만점인데 의전원을 고려한다라고 하면 6 혹은 6 이상은 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호주 학점이 한국처럼 뭐 웬만큼 하면 B학점 주고 이러지 않거든요. 학점 받기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학점은 기본이고 그 다음에 이 gem셋을 해야 되는데, 네, gemset 사이언스, 뭐 이름에도 알 수 있듯이 사이언스, 뭐 이 gemset이 주로 이제 사이언스 과목이 많으니까요. 네, 이쪽에 좀 비중을 두고 있는 학원 같고요. gem사 튜터라는 학원도 있고, 그리고 아카데미카, 그랩 레디, 뭐 이런 학원들이 gem셋으로 조금 더 이름을 날리는 그런 학원들 같아요. 여러분들 아마 자녀가 혹시 gem셋을 준비한다 그러면 또 한번 들어가 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교와 와 있는 저희 학생 엄마들 제가 여럿한테 이제 전화를 좀 돌렸죠. 전화를 돌려서 이제 그러니까 1, 2년이 아니고 호주에 좀 오래 계신, 그러니까 뭐 초등학교 5학년 왔는데 아이가 벌써 이제 뭐 10학년, 11학년 됐다, 이런 벌써 호주에서 생활한 기간이 꽤 길기 때문에 비자는 유학생 비자지만 아이는 이미 뭐 영어가 메인 언어가 된 그런 아이들이죠. 그래서 엄마들한테 쭉 좀 돌려서 학원 선택 기준이 좀 어떻게 되나 뭐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통화를 조금 해봤어요. 그래서 엄마들 얘기를 제가 조금 취합을 했는데, 여러분들 고학년의 자녀를 학원에 보내잖아요. 네, 그러면 특히 소규모 그룹의 수업일 경우 학원에 갔을 때는 1대1보다는 선생님 한 분이 여러 학생들을 가르치잖아요. 근데 한 10명 앉아있는 클래스도 있지만 선생님 한 분이 한 4명, 6명 이런 소규모 그룹도 있거든요. 이 소규모 그룹일 때는 의외로 성비 구성이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가 여학생이다, 우리 아이가 남학생이다, 그럼 남녀가 같이 섞여 있는 게 아이가 조금 더 학습에 좀 더 맞는지, 아니면 여학생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이 성비 은근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인원수, 아까 제가 뭐 선생님 한 명이 4명인지 뭐 6명인지 심지어는 막 8명 이렇게 가기도 하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학원 비용도 다르겠죠. 그리고 그 아이들의 성적 수준이 아무래도 소규모 그룹으로 하는데 그 그룹 아이들이 우리 아이하고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이 성적은 그 아이들 성적을 알 수는 없죠, 그죠? 학원에 상담하면서 얘기를 들어보면 되는데 그 아이들이 어떤 학교인지를 보면 대충 알아요. 사립 명문학교를 다닌다, 혹은 아까 그 특목고 셀렉티브 하이를 다닌다라고 하면 성적은 상당히 괜찮은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성적이 조금 비슷하게 맞아야 학습 효율이 좀 더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 이제 7, 8학년 이상 하이스쿨일 경우에는 또 여러분들이 그런 학원을 갈 때는 초등학교 과정은 뭐 트라이얼까지는 안 받아봐도 되지만 하이스쿨 이상 된다라고 하면 아이들 스스로가 판단 근거가 좀 생기잖아요. 그래서 꼭 트라이얼 수업을 한번 받아보고 그 학원의 수업 수준, 그 다음에 수업 방식, 이런 것들을 아이 스스로 좀 판단하게 하고 결정하면 좋겠고요. 진짜 10학년 이상, 이제 호주 대입을 염두에 두는 그런 학년이다라고 하면 학원에서 제공되는 입시 정보가 은근히 또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그리고 보유 자료, 그 학원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또 지난 연도, 지지난 연도 이런 학업 자료들, 수업 자료들, 뭐 통계 자료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잘 돼 있으려면 아무래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학원들은 대체적으로 규모가 조금 큰 학원들이에요. 규모가 조금 큰 학원들이 그런 어떤 뭐라 그럴까 데이터들이 좀 잘 확보가 돼 있으니까 참고가 되겠고요. 다만 유학생으로서 호주에서 조교학을 하고 있는 엄마들 입장에서는 대입이 약간 달라요. 로컬 아이들이 호주 대학에 들어갈 때 평가되는 방식이랑 유학생이 들어갈 때 평가 방식이 조금 다르거든요. 그리고 우리 유학생은 특히 조교학을 거쳐서 호주 대학을 갈 때는 그 아이는 이미 호주에서 수년을 초중고를 보냈기 때문에 결국 호주 대학 졸업하고 호주에서 취업을 하고 싶어지게 되거든요. 호주에서 취업을 하려면, 호주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호주에서 취업을 하려면 영주권이 해결이 돼야 돼요.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한다? 카페 알바가 아니잖아요. 영주권이 담보돼야 되는데 영주권이 담보되기 위해서는 전공에 따라 달라지고 내가 공부한 지역에 따라 어느 주에서 공부하냐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 학원이 제공해 주는 건 아니에요. 그 학원은 로컬 아이들 대상으로 해서 제공되는 정보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호토박이 제게 오시면 제가 유학생의 영주권 유학도 전문가 아닙니까, 그죠? 제가 밑에 이메일 알려드릴 테니까 뭐 시드니에 안 계시더라도요, 호주 전역 어디에 계시든지 간에 자녀가 이제 10학년, 11학년 올라갔다, 혹은 이제 12학년 올라갔다 그러면 제게 연락 주시면 제가 어떤 전공이 영주권이 될 수 있고 또 그 전공으로는 어떤 대학들이 제공이 되고 꼭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그 주 안에서 대학을 찾을 필요는 없잖아요. 이제 엄마는 가디언 비자가 끝나죠. 아이가 대학생이 되면. 그럼 엄마는 돌아갈 거고 아이만 남아서 공부하잖아요. 그 아이의 친구들은 그 주에서 공부했으니까 그 주에 있는 대학에 많이 가 있겠지만 어차피 영주권자 입장이기 때문에 좀 더 유리한 선택을 할 수 있거든요. 호주 아이들은 자기가 시드니 사는데 다른 주로 간다? 잘 안 가겠죠. 시드니 안에서도 그 과를 제공하는 대학을 찾으면 되고, 아들레이드에 사는 호주 아이다. 그럼 아들레이드 안에서 뭐 아들레이드 대학이라고 또 우수한 GA 대학, 명문 대학이 있으니까 꼭 시드니 멜번에 있는 대학으로 가지 않거든요. 그러나 유학생은 다르죠. 어차피 엄마는 돌아갈 거고 나는 기숙사로 들어가든지 해야 되니까 그러면 좀 더 전략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거니까 그거는 유학생의 이 입시 정보, 이건 포토박이에게 문의 주시면 되고요. 혹시 자녀가 음악에 좀 재능이 있거나 미술에 좀 재능이 있다라고 하면 이것이 대입에, 호주 대입에 어드밴티지를 작용할 수 있거든요. 한국은 음대 갈 아이들이 악기를 하죠. 아니면 뭐 굳이 그 중요한 수능 준비하는 아이들이 악기를 다루고 있지는 않잖아요. 호주는 그렇지 않습니다. 악기를 다 다루고 그 악기를 가지고 음악 과목에 악기를 포함한 과목이 있거든요. 뮤직 과목이에요. 그 과목을 선택해 가지고도 의대도 가기도 하고요. 다른 뭐 공학을 가기도 합니다. 음악이 뭐 공학하고는 물론 좀 동떨어진 것 같긴 하지만 충분히 아이가 또 양쪽에 재능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은 음악 같은 경우는 이 그레이드 시험도 좀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그레이드가 일정 이상 올라가면 뭐 예를 들어서 그레이드 8 이상 되면 에이타, 호주 수능 점수에 또 가산점이 주어지기도 하거든요. 미술 같은 경우는 또 포트폴리오를 요구하는 학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미리 사전에 인지하셔야 고3 다 끝나갈 때 그 사이에 준비하려고 그러면 포트폴리오가 뭐 하루 이틀에 뚝딱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도 사전에 좀 상담을 통해서 미리 파악을 하고 계시면 좋겠죠. 자, 정리해 볼게요. 호토박이가 드리는 조언을 정리를 해보면요. 먼저 학원을 호주에서 보낸다. 내 아이를 파악하셔야 돼요. 내 아이를 파악하지 못하고 어떤 엄마들은 또 욕심에 좀 비교적 늦은 나이에 호주에 9학년, 10학년에 조교학을 왔다? 그럼 이제 곧 2, 3년 후에 대입을 준비해야 되니까 바로 학원부터 막 알아보려고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 아이가 들러리가 될 수도 있어요. 왜? 이 아이는 아직 호주에 적응하느라고 치열하게 영어의 싸움도 해야 되고 문화적인 적응, 뭐 이런 호주 학교 생활에 적응을 하고 있는 그 와중에 학원까지 보내면 이 학원에서 제대로 흡수하기는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죠? 아이의 적응 상태, 학업의 성취도 이런 것들을 좀 따져가지고 학원은 조금 시차를 두고 호주의 적응 상태를 봐서 고려를 하셔도 충분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아이의 또 학업 수준, 또 교통이 중요합니다. 호주는 아까 제가 픽업 안 해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 학원 가는데 뭐 무슨 또 40분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가야 된다 그러면 시간 낭비가 또 되니까요. 초등학생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 영어만 고려하셔도 돼요. 뭐 초등학생이 무슨 과학 과목에 무슨 사이언스 과목에 학원을 갈 건 아니고요. 매스를 가끔 보내기도 하는데 비교적 한국에서 뭐 한 4학년, 5학년 다니고 오던 아이가 오면 호주 아이들 동급의 호주 아이들보다는 수학은 조금 더 높은 위치에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수학을 너무 서둘러 고려하지 않으셔도 되고 영어만 조금 일주일에 1시간 뭐 적정한 초등학생은 제가 볼 때는 학원보다는 과외쌤도 좀 좋은 것 같아요. 적정한 대학생 과외쌤이 있으면 딱 일주일에 1시간 정도만 해도 일주일에 1시간이면 비용 얼마 안 되잖아요. 그죠? 충분히 괜찮을 것 같고요. 유학생은 원하는 전공을 먼저 선택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공을 선택해야 내가 10학년 때 과목을 또 학교에서 선택하잖아요. 이 전공에 맞게. 그래서 이 전공 선택이 매우 중요하고 전공에 따라서 대학에서 컷오프가 다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 간호학과를 간다. 그럼 호주에서는 간호학과는 평균보다도 커트라인이 좀 낮아요. 그러면 간호학과를 보내겠다는데 뭐 그렇게 엄청 열심히 뭐 시드니 간호학과, UTS 간호학과도 그렇게 커트라인이 높지 않아요. 우리 아이의 수준에 봐가지고 충분하다라고 하면 너무 그렇게 뭐 학원을 보내고 이렇게 할 필요도 없을 수도 있죠. 그리고 스포츠 활동이 또 학원보다 또 아이의 선택하는 또 전공에 따라서 더 유익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공부 잘하는 학교가 보통 스포츠도 잘합니다. 공부 잘하는 학교 따로, 스포츠 잘하는 학교 따로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호주는 이 공부 잘하는 학교가 역시 또 여러 가지 액티비티 활동도 더 활발하게 또 잘하는 그런 경향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학교 배정이 정말 중요한 거죠. 포토박이가 조교학 영상 찍을 때 항상 결론은 이거잖아요. 호주 초중고 조교학의 핵심은 동네 선정이다. 동네에 따라서 학원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요.
학원이 멀어서 못 보낼 수도 있습니다. 보내고는 싶지만. 과외쌤을 찾으려고 그러는데 가능하면 과외쌤이 우리 집으로 와서 일주일에 1시간씩 우리 아이를 좀 봐줬으면 좋겠는데 과외쌤 집이 여러분들 옆집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동네가 따라서 과외쌤이 안 온다고 할 수도 있어요. 멀면 안 오거든요. 과외쌤이라고 하면 대부분 대학생이거나 하이스쿨 학생, 만약에 초등학생이다 그러면 하이스쿨 학생이 과외쌤일 수 있거든요. 운전은 못하죠. 그 과외쌤 엄마가 과외쌤 데리고 집에까지 오고 이러지는 못하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동네 선정이 이 모든 걸 다 좌우합니다. 그래서 호주 조교학의 핵심은 동네 선정이다. 예. 이상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